여러분은 군인이 민간인에게 맞고도 반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강원도 양구 깊은 산속 부대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총을 들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이들이 겪은 비극이자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입니다. 그날 밤 3명의 병사가 피범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왜 폭행당했는지, 그리고 왜 반격조차 하지 못했는지, 이 사건은 군과 지역사회 사이에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한 사단장의 용기 있는 선택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전국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죠. 군인도 사람이다. 이 말이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을까요? 권력과 침묵의 공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병사들과 마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백부대 소속 이재현 하사입니다. 강원도 양구 깊은 산속에 자리한 우리 부대는 대개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날도 그럴 거라 생각했죠. 3월의 끝자락, 밤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당직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공포에 질린 듯한 떨림이 느껴졌달까요? 복도로 나가보니 한도윤 일병이 전화를 끊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사님, 큰일 났습니다. 임세진이랑 문영우가.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박 나갔던 병사들이 돌아왔는데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뛰쳐나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범벅이 된 두 병사가 서로를 부축한 채 서 있었으니까요. 임세진 이병은 눈이 퉁퉁 부어 거의 뜨지 못했고 문영우 이병은 팔을 이상하게 늘어뜨린 채 얼굴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뭐 있었나? 차분히 물었지만 속은 이미 뒤틀려 있었어요. 세진이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양구, 편의점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선 의무대로 데려갔지만 의무병은 고개를 저었죠. 하사님, 부대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즉시 민간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차에 태워 양구 지역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문영우는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임세진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한도윤은 자신도 폭행당했지만 그나마 덜 다쳐서 친구들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죠. 갈비뼈 2대 골절, 안면부 타박상, 좌측 팔탈구. 이건 단순 싸움이 아니라 집중 폭행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도윤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8명 정도가 우리한테 시비 걸더니. 도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우선은 사단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사단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죠. 네, 동백부대 이재현 하사인데 위급 상황 보고드립니다. 수화기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 곧 폭풍우처럼 부대 전체를 뒤흔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선 채 병사들의 병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들을 꼭 지켜내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병사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사복 차림의 한도윤, 임세진, 문영우는 양구 시내 편의점에 들렀다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양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시비였습니다. 야, 너네 군발이지. 이러면서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상에 누운 임세진이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걔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군발이도 사람이냐, 맞고 자라야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영우는 깁스를 한 팔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사님, 저희가 반격도 못했습니다. 군법상 민간인한테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민간인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군법에 통제받는 존재니까요. 그걸 악용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의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문영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말했죠. 한 여자분은 전화로 야, 군인들이 맞고 있어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걔네 군인이라 신고도 못해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문영우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조국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참하게 당해야 한다니.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극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맞고 와도 반격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엔 심각해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의사의 한숨 섞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꺼내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부대의 존엄성을 훼손한 사태였으니까요. 조성민 사단장과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평소엔 온화하시지만 원칙에 엄격한 분이었죠. 사단장님, 정확한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사들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사단장의 호흡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 새 병사를 바라봤죠. 아직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야 할 이들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이건 반드시 바로잡겠다. 병사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심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병원에서 부대로 돌아오자 비상 소집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성민 사단장이 직접 내려온 겁니다.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모여 있었죠. 사단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우리 군명예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간부와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모든 외출과 외박을 전면 금지한다. 양구신의 상권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100원 하나도 쓰지 마라.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전례가 없었죠. 사단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여기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포기하란 법은 없다. 회의실로 이동해 대책회의가 시작됐어요.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가해자들은 SNS에 군발이들 어쩔 건데? 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캡처했습니다. 헌병대장이 말했죠. 민간인 폭행 사건은 지역 경찰서와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가해자들이 지역 유지 자제들이라. 말끝을 흐리는 헌병대장을 바라보며 사단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병사들이 맞고도 참아야 한다는 건가? 침묵이 흘렀어요. 작전 참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강경 대응은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병사들은 뭐지? 소모품인가? 사단장의 반문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의견을 냈어요. 사단장님, 저는 지지합니다.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데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그날 오후 양구 시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요 소비층이 사라진 거죠. 저희 부대는 작은 시골 마을 양구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였으니까요. 상인회에서 부대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고등학생한테 맞았다고 이럴 필요 있나? 너무 유난 아닌가? 애들끼리 싸운 건데 부대에서 이러면 마을은 어떻게 살라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병사들 생활관을 순찰하는데 한 병사가 물었어요. 하사님,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말을 막았습니다. 잘못한 건 너희가 아니야. 너희를 지키지 못한 우리 시스템이고 폭력을 휘두른 그 아이들과 그걸 방관한 어른들이야. 그날 밤 부대는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양구 시내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은 시작됐지만 그 끝은 어디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이틀이 지나자 부대 바깥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과에서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했어요. 양구고등학교 2학년생 8명, 그중 넷은 지역 유지의 자제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농협조합 이사장 아들, 또 한 명은 군수 친척, 나머지는 지역 큰 사업체 사장 자녀들이었죠.
하사님, 이것도 봐야 합니다. 정보병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SNS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군바리들 처맞고 자라야지 신고해봤자 우리가 이긴다 크크. 사진에는 피범벅이 된 세진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재미있는 놀이였던 거죠. 캡처본을 들고 즉시 헌병대로 향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헌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알겠네. 근데 벌써 위에서 전화가 왔어. 조용히 처리하라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때 행정병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사님, 면회 오신 분들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데 회의실로 안내받은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차기훈 보좌관이란 사람이었죠.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이어지는 말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장래가 있고 마을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병사들 치료비와 위로금은 저희가 알아서.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차기훈은 표정을 바꾸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대가 지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마을은 대대로 이어져 온 곳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2년 있다 떠나는 존재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였어요. 군인을 2등 시민으로 보는 시선, 지역 권력의 횡포, 그리고 침묵하는 사회. 모두가 공모한 비극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진실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해자들의 배경, SNS 증거, 보좌관의 회유 시도까지 모두 담았어요. 작성을 마친 후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 소리에 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단장은 창가에 서서 양구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진실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사단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네. 이재현 하사,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그럼에도 끝까지 갈 건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단장님. 저희가 포기하면 앞으로 더 많은 병사들이 희생될 겁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사단장의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체 지휘관 회의가 소집됐어요. 언론에 공개하겠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대장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군 내부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면 이건 내부 문제가 아니야. 우리 병사들의 인권이 침해된 사회적 문제다. 사단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의 반박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부대 정문 앞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어요. 사단장은 군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우리 병사들은 국가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양구 시내에서 외박 중이던 3명의 병사가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단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우리 병사들이 군인이기에 반항도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총을 들고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된 이들이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반항도 못하고 맞았습니다. 사단장의 음성이 살짝 떨렸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때까지 무표정하던 얼굴들의 충격과 공감이 어렸죠. 일부에서는 상권 보호를 이유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상권보다 병사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군 지휘관으로서 제 신념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혹시 국방부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사단장은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보도가 나간 지 1시간 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군인도사람이다가 폭발적으로 번졌어요. 전역자, 현역 병사 가족들, 일반 시민들까지 동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죠. 하사님, 댓글 봤어요? 다들 우리 편이에요. 병실에서 한도윤이 태블릿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사단장실로 호출됐어요. 들어가 보니 사단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네. 내일 아침 회의 소집이래. 사단장님, 문제가 되실까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자네는 병사들 곁을 지켜주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단장의 책상 위에는 그날 저녁 신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인도 사람이다. 침묵을 깬 용기 있는 지휘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사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거라는 것을.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부대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사단장을 지지하는 이들과 그의 결정이 정치적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로 나뉜 거죠. 일부 간부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사님은 사단장님 편이시죠? 중대장이 사무실에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병사들 편입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병사들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3명의 병사들은 PTSD 증세를 보였어요. 도윤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세진이는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형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땀을 흘리며 떨었어요. 심리상담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행정병이 뛰어왔습니다. 하사님, 사단장님께서 긴급히 부르십니다. 사단장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책상 위에 편지 수백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편지들일세.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야. 사단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밤낮으로 걸려오는 전화, 국방부의 조사, 정치권의 압박,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죠. 이것도 읽어보게. 건네주신 편지는 임세진 이병의 여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전화해서 그랬어요. 나 무서워.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중학생인 제가 오빠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나쁜 사람들이 당당하고 착한 오빠는 숨어야 하나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단장도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재현 하사,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두 간부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 곧 좌천된대. 국방부에서 결정 났다더라.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생활관에 도착하니 세 병사가 모여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온 응원 메시지였죠. 처음으로 세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사님, 저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사단장이 떠나더라도 제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밤이 깊어졌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우리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야. 새벽녘 사단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단장님, 세진이 여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대신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네. 내일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걸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새로운 싸움이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예상대로 조성민 사단장의 좌천 발표가 났습니다. 인사이동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사단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백부대를 떠나 국방부 교육정책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체 훈시에서 사단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어요. 하지만 장병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고별식 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연병장엔 부대원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사단장의 마지막 인사를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장의 말에 갑자기 한 병사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모든 장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때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구 주민 몇십 명이 정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긴장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피켓이 아닌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앞에 선 중년 남성이 말했죠. 저희는 양구 주민 자치회입니다. 사단장님께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해자 부모도 있었어요. 얼굴에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사단장은 담담히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주민들은 군인 쉼터와 위령비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죠. 사단장이 떠난 후 새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도윤은 눈빛이 단단해졌고 임세진은 다시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문영우는 책상 위에 사관학교 원서를 올려두고 있었죠. 하사님, 저희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한도윤이 대표로 말했어요. 도윤이는 전역 후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세진이는 군 인권 강사가 되고 싶대요. 저는 장교가 되어 이런 일이 없는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사님, 우리를 지킨 건 결국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전국적인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양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인 응원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죠. 부대 정문 앞에 나가보니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군인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문득 떠오른 사단장의 말씀이 가슴에 울렸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약자를 지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3명의 병사가 아니라 모든 군인의 존엄성이었다는 것을. 조성민 사단장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를 이대호 대령이 채웠죠. 처음에는 모두가 긴장했어요. 이대호 사단장은 실용주의자로 유명했으니까요. 부임 첫날 그는 모든 간부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냉정한 실용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존엄성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성민 전 사단장님을 자문관으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병사 인권 보호라는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신호였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단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날 이대호 사단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재현 하사, 양구 군수가 만남을 요청했네. 자네도 같이 가주게. 양구 군청에 도착하니 회의실에는 군수뿐 아니라 마을 자치회 대표들과 상인회장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양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군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군수의 제안에 이대호 사단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군마을 공동 포럼이 발족됐어요.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갈등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죠.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였던 학생들 중 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도윤과 임세진, 문영우도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작은 화해, 작은 변화. 하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었죠. 가을이 되자 부대와 마을 사이에 군민화합광장이 조성됐습니다. 조성민 전 사단장의 이름을 딴 공간이었어요. 개소식 날 군복 차림의 조성민 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훈련 중이던 신병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사님, 저분이 누구십니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군인이다. 그날 저녁 이대호 사단장과 조성민 전 사단장이 함께 부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한 이병이 다가가 물었어요. 사단장님, 저희는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대호 사단장이 조성민을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젠 너희가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다. 그 말에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어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침묵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부대 담장 너머로 양구 마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그들이 아닌 함께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처럼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